오늘 경기에서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를 일단 콤파니 감독이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의 단점을 가려주면서 김민재의 장점을 살려주기 위한 준비를 오늘 해왔습니다. 어떤 거냐?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했죠.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나왔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난 경기 기준으로 오른쪽 풀백 자리에 샤샤 부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샤샤 부이가 올라가고 김민재, 우파메카노, 지난 경기에서는 뭐 게이루가 아니라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왔지만 풀백이 올라갈 때 파블로비치가 내려와서 3백이 됐습니다. 김민재가 3백의 오른쪽이었었죠. 그리고 이 3백의 오른쪽이란 뜻은 상대가 약간 뭐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3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김민재가 올라가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패스를 공격 지역으로 공급하는 역할, 직접적으로 찔러주는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장점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경기의 이 선발 라인업을 보면 콤파니 감독이 저런 부분을 고려한 김민재의 단점을 가려주는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옵니다. 우파메카노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이었는데 프리시즌 때부터 그랬거든요.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꿨어요. 김민재가 왼쪽이었고요,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독특했던 건 오른쪽 풀백 자리에 그나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리세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나브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김민재, 게헤이루 3백을 만들 때 김민재 선수가 다시 가운데로 가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3백을 만들어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너무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김민재를 3백의 가운데 두면서 우파메카노와 게헤이루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가장 바이린 뮌헨에서 압박을 안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우파메카노와 게헤이루, 혹은 사실은 게헤이루가 올라가 있을 때는 파블로비치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파메카노와 파블로비치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뒤쪽에서 가장 압박을 안 받는 위치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직접 찔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블로비치라던가 우파메카노라던가 키미히 혹은 뭐 게헤이루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1차적인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받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여기서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무리해서 패스를 하다가 끊기거나 그러다가 빼앗겨서 위험 상황이 펼쳐지거나 이런 장면들을 콤파니 감독이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프리시즌 때부터 콤파니 감독이 이걸 몰랐느냐?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프리시즌에도 김민재를 3백을 만들 때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스타니시치, 왼쪽에 뭐 이토이로키 이런 식으로 김민재를 가장 뒤쪽에서 3백의 가운데에 위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스타니시치가 없다 보니까 김민재를 오른쪽에 기용을 해봤고 거기서 좋지 않으면서 김민재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김민재의 위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지난 경기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균 포지션이거든요. 바이린 뮌헨의 중앙에 우파메카노가 있고요. 오른쪽에 김민재,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3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45번에 파블로비치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위쪽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위치를 보면요, 오른쪽에 우파메카노, 3번에 김민재가 가운데, 게헤이루가 왼쪽에 위치하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명확하게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에 김민재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게헤이루, 김민재, 우파메카노 3백을 만들 때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게헤이루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상대 수비가 게헤이루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김민재는 가장 압박을 덜 받는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3백을 만들 때 파블로비치가 왼쪽으로 내려오고 게헤이루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키미가 또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김민재가 직접 앞으로 찔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파블로비치, 키미히, 우파메카노 1차적인 빌드업을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차이는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에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76회 중에 60번을 성공했어요. 79%의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95%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데브라이너가 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패스 성공률이 높으면 나는 못한 거다. 왜냐면 나는 공격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최후방 수비수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패스가 아니라 안정적인 패스를 해야 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한 선수였습니다. 121회. 두 번째로 패스를 많이 한 선수가 키미히였는데 키미히가 87회였어요. 꽤나 많이 차이 나죠? 키미히보다도 거의 30회 정도를 패스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김민재가 1차적인 빌드업, 짧게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이런 장면 보시면 뒤쪽에 있는 노이어의 도움도 많이 받아요.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이제 앞쪽에서 빌드업이 안 되니까 김민재에게 백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공격적인 패스를 찔러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달려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순간 김민재가 무리하게 앞으로 볼을 방출하지 않고 올라오는 노이어에게 볼을 돌려요. 그러면 여기서 노이어가 오히려 노이어의 스루 패스 전개 능력을 살려서 여기서 패스를 전개합니다. 뒤에 있는 노이어를 또 김민재의 이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로 잘 썼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건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어떻게든 개선해서 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저런 공격적인 역할을 맡겼을 때 잘 안 되니까 바로 김민재를 뒤로 빼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오늘 콤파니 감독과 이제 뭐 김민재의 이런 경기를 준비해 오는 과정도 참 좋았고요. 실제로 콤파니 감독이 지난주에 이제 아무래도 그 김민재 선수가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팬들이 와서 같이 이제 이 훈련을 보는 오픈 트레이닝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제외했고요. 그 다음날 다른 선수들이 쉴 때 따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불러서 개인 훈련을 시켰었죠. 그리고 그 개인 훈련이 오늘 경기에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패스에 대한 김민재의 리스크가 사라지다 보니까 김민재가 오히려 약간 뒤로 빠져서 스피드적으로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수비적으로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장 뒤에 있으니까 이 장면 보면 측면으로 내려오는 공격수를 따라서 게헤이루가 끌려 나올 때 이때 가운데 있었던 공격수가 공간으로 뛰거든요. 그러면 김민재가 이 선수를 따라가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장면도 김민재가 달려 나오면서 이제 최후방에 있다가 공중볼을 달려 나오면서 처리하는 장면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김민재와 싸웠던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멀린 뢰일이라는 선수인데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이거든요. 이 선수가 192cm의 매우 큰 장신이에요. 이 선수랑 계속 오늘 공중볼 경합을 붙었는데 오늘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 경합에서 7번 중에 5번을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또 공중볼 경합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여기서도 가장 뒤에 있죠? 모든 선수의 가장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프라이부르크가 뒷공간으로 볼을 넘겨주는데 이게 노이어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죠. 피지컬을 활용해서 김민재가 공격수의 진행 방향을 확실히 막으면서 노이어가 편안하게 볼을 잡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잘하는 역할, 패스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본인이 육체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끊어내고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뒷공간을 커버하고 이런 역할들을 오늘 김민재 선수가 매우 잘해줬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비 장면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수비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 막았어요. 이 장면이 되게 운이 없었거든요. 우파메카노가 흘러나오는 걸 걷어낸다는 게 걷어냈는데 상대 공격수의 몸을 맞고 우파메카노의 몸을 맞고
앞쪽에 있는 파블로비치의 몸을 받고 여기 떨어졌습니다. 거의 핑퐁을 하면서 요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슬라이딩을 했는데 모든 선수가 막 넘어져 있죠. 우당탕탕 하면서. 그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에게 완전한 찬스가 열립니다. 김민재가 가장 뒤에서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옆쪽으로 달려오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2대1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가 달려 들어올 때 살짝 뒷걸음질을 치면서 일단 뒷공간을 일단 안 내줍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완전한 1대1 상황이죠. 살짝 내려가면서 공격수가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때 공격수가 김민재가 이 공간을 막으니까 순간적으로 꺾고 들어오는 순간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이 공간을 커버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슈팅을 블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아무래도 운이 좀 없는 장면이었는데 요 장면을 김민재가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노이어까지 가지도 않게, 사실상 이거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뭐 한 골을 넣은 장면이나 마찬가지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경기가 실수도 좀 나오면서 클린시트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김민재 선수가 뭔가 분위기 반전이 되는 게 필요한 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수비적으로도 김민재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김민재의 그런 플레이도 잘 나오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경기에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매우 라인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다가 프라이부르크가 끊어서 나오는데 김민재가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김민재가 끊어요.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고 여기서 공격을 시작하면서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 이게 오늘 경기 그래도 발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는 수비도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 장면도 사실 프라이부르크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자신감 있게 튀어나와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 이게 그 상대 선수가 컨트롤을 잘못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스로인이 돼요. 이런 장면들,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과감하게 올라왔을 때 사실 약간 폼이 안 좋거나 본인이 경기 중에 좀 당황을 하거나 미스가 많아지면 저런 수비를 할 때 오히려 저기서 못 끊어내면서 위기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 뭐 라인을 높이는 이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본인의 장점, 튀어나와서 하는 수비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본인이 오늘 경기 무리하게 빌드업을 하다가 미스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또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의 클린시트를 김민재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도 오늘 경기의 그런 활약상이라던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 콤파니 감독이 전술적으로 김민재도 오늘 개인적으로 어쨌든 준비를 잘 해와서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에 잘 녹아들게끔 변화를 해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김민재 선수가 지난 1라운드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가 그래도 1라운드에 나왔기 때문에 변화될 여지가 충분했었어요. 시간도 일단 많이 남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이제 확실해진 건 발이 느린 수비수를 콤파니 감독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후반전에 우파메카노를 빼고 벤치에 다이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가 아니라 고레츠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서 있을 때 우파메카노를 빼고 그 자리에 알폰소 데이비스를 넣었었어요. 포칼 1라운드에서. 그래서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 라인 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라인이 높아지고 앞쪽에서 끊어내야 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수비수를 콤파니 감독이 명확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뭐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까지 나폴리에서의 그런 괴물 같은 수비력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이 지금 김민재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의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발휘가 안 되게끔 하는 전술을 오늘도 생각을 해서 나오니까 점점 더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잘 맞아 떨어지면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잘했던 플레이들이 잘 나오면서 본인의 단점도 보완을 하고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를 보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그 지난 경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딛고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프라이부르크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하필 또 클린시트를 앞두고 경기 종료 직전 심지어 1초 전이었어요. 진짜 마지막 공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그 팔리냐의 핸드볼 때문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게 또 클린시트가 안 되면 또 찜찜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페널티킥도 프라이부르크가 놓치면서 클린시트를 어쨌든 기록하게 됐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주전으로 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뛸 때 안정적인 활약, 실수가 없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미션이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근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콤파니 감독이 이런 조정들을 잘 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매우 잘 해줬다. 오늘 영상은 일단 백진삼과 함께 합니다. 백진삼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 기운이 없으신 분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 기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큰 제품이에요.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제품입니다. 네이버라던가 뭐 쿠팡이라던가 쇼핑 플랫폼에서 산삼 건강식품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100년 된 산삼에 DNA를 복제하는 특허를 받아서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까지 더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뭐 홍삼, 인삼, 산삼 뭐 그런 한 포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서 가장 그 산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백진삼이다. 추석맞이 이벤트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25만 8천원짜리의 제품을 13만 9,800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만 9,800원짜리 이 한 박스가 이 한 포가 들어있는데요. 아주 점성이 높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간 좋은 요소들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3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이나 선물하실 분들에게도 지금 이 할인 찬스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만 새벽의 축구 전문가 단독 할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고정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